백수일기 김진미. 나는 백수 박남준. 날짜 관념 없다. 계절 감각만 있다. 그러나 어차피 트레이닝복으로 365일 버틴다. 겨울엔 그 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여름엔 러닝 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는다. 오리털 파카는 거의 6개월을 입고 반질반질해져서 봄이 완연해지면 빨아 넣는다. 이곳 고시원은 다 나 같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남자들만 살고 있다. 하긴 여긴 백수 중에서도 상백수. 가난뱅이들 집합소라 여자들은 살기 힘들다. 냄새도 나고 바퀴벌레의 쥐까지 출몰한다. 소방시설 없고 방음, 방풍시설 없다. 불이라도 나면 단체로 통구이가 될 것이다. 그래도 이곳이 우리 같은 거지 백수들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고시원도 등급이 다르다. 아파트 같은 데도 있고 공주 같은 여자들 전용 기숙사 같은 건물도 있다고 들었다. 나완 거리가 먼 곳들이라 가본 적 없다. 다달이 월세 내기 빠듯하다.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잠잠히 일일 막노동을 하러 다닌다. 그래도 30대인데 노동도 못하면 죽어야지 별 수 있겠나? 내 앞방은 40대 백수가 사는데 월세를 못 내서 곧 쫓겨날 것만 같다. 내가 다니는 건축노동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대답이 없다. 아직 버틸 만한 모양이다. 한동안 막노동 시장이 호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 경기가 바닥이라 일할 곳이 마땅찮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 중이었던 곳을 전전하며 다녔는데 신규로 건설하는 회사가 없다. 지방은 더 엉망진창이라 들었다. 미분양이 넘쳐서 새로 지을 계획이 다 무산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데 나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이 문을 닫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날도 찬데 겨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다. 보육원에서 나와서 10여 년을 건설 일용노동자로 살았다. 이 고시원은 주로 나처럼 오갈 데 없는 백수들이 기거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다. 이제는 고시원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고시원 청소와 쓰레기 정리를 내가 한다고 했다. 고시원 주인이 요즘은 일하러 안 나가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래도 눈치 빠른 놈은 절간에서도 새우젓 먹는다고 주인에게 잘 보여야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같은 보육원 출신들은 눈치 하나로 연명한다. 나는 고시원 전체를 쓸고 닦고 쥐덫을 놓아서 쥐도 잡고 냄새나는 쓰레기도 나오는 족족 치우고 해서 바퀴벌레도 많이 줄었다. 고시원 주인이 흡족해 하신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 먹고 월세를 좀 깎아 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했다. 그랬는데 이 주인 양반이 곤란한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완전 실망.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이런 일에 금방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청소하고 쥐덫 관리와 쓰레기 정리를 매일 했다. 그러기를 2달여 어느 날 주인이 불렀다. 아싸! 드디어 입질이 오는군. 네. 부르셨습니까? 별거는 아니고 집에서 마누라랑 딸이 매일 시켜 먹더니 10번 시켜 먹어서 한 장 받았다는군. 자네 주려고 갖고 왔어. 나는 월세를 깎아준다는 기대를 했건만 그게 아니었다. 그 대신 치킨 한 마리 쿠폰을 받아서 멀거니 보고 있었다. 요즘은 배달료도 받는다는데 직접 가서 먹어야 하나? 고민 끝에 그 치킨집으로 찾아갔다. 닭 한 마리 쿠폰이요. 그런데 치킨집 주인은 쿠폰은 받더니만 자기 고객이 아닌 것 같다며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우리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주신 건데요. 10마리 사 먹어서 받은 거라고 나보고 대신 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느 집이냐고 또 꼬치꼬치 캐묻는다. 나는 기분이 상해서 닭을 줄 거면 주고 아니면 말지 뭔 말이 그리 많아요. 10마리 시켜 먹어서 받은 건 맞잖아요. 꼭 10마리를 다 먹은 본인이 와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거니까. 돈 내고 사 먹은 분이 서비스를 받아야죠. 그쪽에서 우리 닭 시켜 먹은 적은 없잖아요. 나는 정말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만 치킨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쿠폰을 고시원 주인 아저씨에게 돌려주었다. 아저씨, 돈 주고 사 먹은 사람만 닭을 준대요. 아저씨가 가서 드시든지 사모님 보고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이런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아저씨가 미안할 건 아니죠. 돈 주고 사 먹지 않은 내가 먹으려던 게 잘못이죠. 나는 입이 튀어나와서 내 방으로 올라갔다. 조금 있으려니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누구지?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방문 앞에 치킨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놓여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직접 닭집에 가셔서 받아오신 것이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배고 고프고 해서 그 닭을 울면서 혼자 다 먹었다. 맛있는데 왜 눈물이 나지? 다음 날도 나는 여전히 고시원 전체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쥐덫을 점검하고 바퀴벌레약을 뿌렸다. 나는 청소의 달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일하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청소하면서 어디 일할 곳이 없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또 날 불렀다. 혹시 월세를? 역시나 아니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나보고 청소를 참 잘한다고 하시면서 청소대행업체 같은 곳에 이력서를 넣어 보라고 하셨다. 응. 그런 곳이 있었나? 나는 세상을 좁게 살아서 잘 몰랐다. 아저씨 말로는 청소대행업체가 큰 회사도 있고 작은 곳도 있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 다 넣어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못하는 컴퓨터 실력으로 이력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데 아저씨가 도와주셨다. 아저씨는 내 이름을 이날 처음 알게 되셨다. 남준이라. 우리 아들도 남준인데 성이 다르네. 자네는 박가로군. 나는 김가일세. 허허. 저렇게 늙은 영감이 컴퓨터 타자도 치는 거야? 하고 내심 놀랐다. 그러고는 직접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넣어 주셨다.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가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실망을 했다. 사실 고아는 취업이 안 된다. 하지만 고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다. 이러다가 이 집에서도 곧 나가야 하나 생각한다. 앞방 아저씨는 벌써 길거리로 나갔다. 거기 새로운 백수가 입주하였다. 하긴 주인 아저씨도 힘들게 번 돈으로 집 장만해서 월세 받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순 없다. 여기보다 싼 곳은 전국에서도 찾기 힘들다.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 이곳 누구도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오늘 같은 하루가 지나고 내일 같은 하루가 또 지났다. 아저씨가 날 부르셨다. 그러고는 명함을 한 장 주시면서 여기 가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명함에 적힌 곳으로 갔다. 거기 사장님은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공장 청소부를 구한다고 했다. 식품 공장이라 위생이 중요하다며 깔끔하고 성실한 청년을 찾는 중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날로 취업이 되었다. 심지어 4대 보험까지 되는 직장이었다. 김치 공장엔 주로 아주머니들이 일하셨는데 어머니들이라 그런지 나에게도 자식처럼 잘 대해 주셨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정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50, 60대이셨고 애들도 다 커서 출가했다고 집에서 누워 있는 게 더 늙는 것 같다고 나와서 돈 번다고 하셨다. 그리고 영감탱이 수발드는 것도 지겹다고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들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갑자기 어머니가 10명이나 되었다. 나는 생활도 안정되고 조금 나은 거처를 구할까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 고시원에 계속 있기로 했다. 그리고 고시원 청소도 계속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은혜도 모르는 놈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고아 콤플렉스라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고아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다.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이제 욕심이 생겨서 장가도 가고 싶어졌다. 40 되기 전 결혼해야 할 텐데 집 한 칸 없는 천의 고아에게 시집올 색시가 있을까 싶다. 직장이 없을 땐 꿈도 꾸지 않았는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오늘도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점심시간엔 어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싸 오시는데 항상 내 것도 번갈아 가며 싸 오신다. 나는 태어나서 제일 밥다운 밥을 김치 공장에서 먹고 있다. 행복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 아저씨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너무 슬펐다.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장례식에 갔다. 김치공장 사장님도 오셨다. 자네, 이 친구가 잘 부탁한다고 하더니만 역시 왔군. 고시원 주인 아저씨께서 저에게 잘 대해 주셨거든요. 그래. 30여 년 전에 아들 잃어버려서 평생 찾아다니더니만 자넬 아들처럼 생각했나 보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잃어버리셨대요. 그랬지? 아들 잃고 20여 년을 전국에 다 찾아다니느라 폐인이 되었고 폭삭 늙고 병들었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렸지. 그러더니 마누라랑 딸도 잃겠다면서 고시원을 차렸지. 이 친구, 직장도 좋았었는데 아들 찾느라고 직장도 관두고 가족이 고생했지 아마. 그런데 말이야. 이 친구 부인이 그러니까 딸 엄마는 새로 얻은 부인일세. 다른 사람에겐 비밀이야. 본처가 아들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어. 그래서 새 부인과 결혼해서 지금 딸 낳고 사는 거야. 잃어버린 아들은 엄마 없이 자라다가 잃어버린 것이고. 새 부인이 뭐하러 열심히 아들을 찾겠나? 이 친구 혼자 찾아다녔던 거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부인이 좀 의심스러워.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처음 보육원에 간 게 언제더라? 어떻게 갔더라? 저만치 사모님이 보인다. 딸도 보인다. 나는 사모님께 다가갔다. 과연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세월이 아무리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코 옆에 큰 사마귀. 뱀처럼 얇은 입술. 서늘한 눈매. 33년 전 어린이대 공원에 날 버리고 간 여자. 나는 투지 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영정으로 다가가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과연 젊은 시절 사진이라 그런지 날 닮았다.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불효자식입니다.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띵동. 문자가 도착했다. 영안실 시신 확보 완료. 국과수의 부검 의뢰 중.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음. 나는 영정 앞에서 소리쳤다. 아버지,